이게 조금, 어, 다 들어왔네요. 네. 지금 조금, 만약에 소리가 조금 이상하게 나더라도 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컴퓨터로 들어가다 보니까 소리가 화질이 그렇게 좋지는 않을 거예요. 자, 2단원의 두 번째 행복 실현의 조건. 이거 페이지가 몇 페이지냐면은, 잠시만요. 교재상으로는 페이지 19페이지입니다. 19페이지. 21페이지 펼치시면 됩니다. 21페이지. 21페이지 펼쳐보시면서 한번 수업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 볼게요. 21페이지 행복 실현의 조건. 이 부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거 한쪽짜리거든요. 기출에서는 한 문제에서 한 두 문제 정도 나오더라고요. 한두 문제. 그래서 한두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이 줌이 진행이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 실현의 조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행복 실현의 조건. 행복한 삶을 실현하기 위한 조건. 우리가 오늘 수업했던 게 행복의 기준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들어가는 게 행복한 삶을 실현하기 위한 조건입니다. 여기 있는 이 조건들 네 가지가 다 확립이 되어야만 행복하다. 이렇게 이제 교과서적인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 행복하기 위한 조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 네 가지가 있습니다. 교과서에서 제시된. 제 교재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제가 오늘 그 렌더링 제가 교재 나눠드렸죠? 그 주간지에 있는 여러분 학교 프린트에 나와 있는 내용까지 좀 같이 접목해 보면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행복하기 위한 조건은 뭐냐면 질 높은 정주 환경입니다. 정주 환경. 여기서 이 정주라는 표현은 뭐냐면은 정착하여 살아간다 이 뜻이에요. 뭐하여 살아간다? 정착하여 살아간다. 그러니까 떠돌이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군데서 이제 정착하는 삶을 정주 환경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럼 일단 왜 정주 환경으로 살아가야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필요성. 인간의 생존에 위협을 받지 않는다. 그쵸? 생존에 위협을 받지 않죠. 아무래도 조금 한 군데서 정착을 하다 보니까. 그쵸? 그리고 좀 쾌적하고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물리적 환경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쵸?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 같은 경우 좀 떠나 이사를 간다 쳐봐요. 이사하면 어때요? 약간?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그냥 단순한 물리적 의미의 이상의 것을 가지고 잖아 그러다 보니까 특정 장소에 뭐를 가질 수 있다? 정서적 유대감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실 수 있겠죠. 그래서 밑에 정주 환경을 이루기 위한 요건. 그럼 좀 질 높은 정주 환경. 어떤 질 높은 정주 환경을 갖추면 행복할 것인가. 이걸 이제 살펴보는데 첫 번째 봐보시면은 인문 환경, 사회적 환경 이렇게 있어요. 인문 환경하고 사회적 환경 같은 경우 인간이 만들어낸 환경이라고. 뭐라고요? 인간이 만들어낸 환경. 인간이 만든. 인간이 만든 환경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밑에 봐보시면 자연환경이라고 있죠. 이 자연환경은 인간이 만든 게 아니죠. 일반적으로 뭐 쾌적한 뭐 자연 같은 경우,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대기 이런 것들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뭐 살기 좋은 주거 생활을 보장한다. 정부의 뭐 주택개발 정책을 통해서 조금 더 쾌적한 곳에서 살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물어보고 있고요. 사회적 환경 같은 경우는 뭐 교통, 뭐 통신, 그다음 치안, 뭐 보건, 뭐 위생, 뭐 병원, 뭐 이런 거 있죠. 학교, 교육, 뭐 상업, 문화시설, 뭐 이런 것들을 인간이 만들어낸 거죠. 그럼 봐봐 생각해봐. 아침에 일어났는데 뭐 나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좀 뭐라 해야 될까요? 좀 그, 어, 스타벅스가 주변에 없으면은 좀 그 스타벅스가 내 집 앞에 없으면은 조금 좀 뭐라 해야 될까요? 좀 삶의 질이 떨어질 것 같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상하게 스타벅스가 그냥 좀 비싸더라도 좀 가거든요. 뭐 가서 커피를 마시든 뭐 일을 하든 뭘 하든 그냥 뭐 가만히 앉아가지고 앉아있든 스타벅스가 좀 있어야 되는 그게 약간 좀 나의 삶의 질 좀 중요한 요소 중에 이건 이게 사회적 환경이라고 볼 수 있겠지. 그다음 자연환경 같은 게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물대기. 이건 인간이 만들어낸 거 아니죠. 인간과 자연이 조화와 공존을 이룬대. 그쵸?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시고 있는데 자, 여기서 시험 문제 나오는 건 뭐가 나오냐면 이런 게 안 나와요. 뭐가 나오면 오른쪽 게 나와요. 별표가 치세요. 이중환의 탱리지라는 글입니다. 이것 좀 별표 하나 쳐볼게요. 이중환의 탱리지라는 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이건 실제로 기출에서 나왔었던 부분인데, 자, 사람이 살터를 정할 땐 첫째는 지리가 좋아야 하며, 둘째, 생리가 좋아야 하며, 셋째는 인심이 좋아야 하고, 넷째는
산수가 좋아야 한다. 이게 이제 이중환이라고 하는 실학자가 제시했던 조선 후기 때 이중환이라는 실학자가 제시했던 행보의 조건 네 가지예요. 이 네 가지를 여러분들이 쓸 줄 아셔야 되는데 하나하나 좀 적어볼게요. 풍수지리 사상의 명당에 해당이 된다. 풍수지리라고 한다는 건 뒤에서 산이 있고 앞에 물이 흐르는 명당 자리라고 얘기하거든요. 보통 집 지을 때나 뭐 수도를 한다라거나 아니면은 뭐 묘자리를 좀 본다라든가 그 영화 파묘 같은 데 보면은 최민식이 막 흙 이렇게 맛보고 막 그러잖아. 아, 얘가 명당인가 아닌가 이런 것들을 보는 거야. 이게 바로 뭐야? 이 지리예요, 지리. 지리에 여기 해당이 되고요. 두 번째 봐보시면 땅이 비옥하거나 물자교류가 편리하여 경제적으로 유리한 특성을 갖죠. 경제적으로 생활에서의 이익을 얻는가. 경제적으로 생활에서 유일한 이익을 얻는가. 이게 두 번째 뭐에 해당이 돼요? 이게 생리에 해당이 돼요. 생활에서의 이득 이 뜻이고요. 그 다음에 산과 물이 조화를 이루며 경치가 좋대요. 경치가 좋아. 풍류를 즐길 수 있는 곳이래요. 경치가 너무 좋아서 풍류를 즐길 수 있대. 이건 뭐에 해당이 될까? 이거는 산수에 해당이 돼요. 산수. 넷째, 당쟁이 없으며 당쟁이란 건 막 서로 싸우는 거죠. 무슨 당 이렇게 해서 이웃의 인심이 온순하고 순박한 곳. 그치? 이거는 뭐에 해당이 되겠어? 이거는 마지막 인심에 해당이 됩니다. 별거 아니잖아요. 별거 아닌데도 이런 거 좀 잘 매치해 주시기 바랄게요. 지리생리 산수 인심. 이거는 시험 문제 무조건 나올 만한 문제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중환의 택리지. 그래서 질 높은 정주 환경을 볼 때는 이중환의 택리지를 좀 같이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가볼게요. 경제적 안정 파트. 두 번째로 행복하기 위한 조건에서 제시하고 있는 거는 교과서적으로는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이 돼 있어야 돼. 그치? 왜냐면은 아니 생각해봐봐. 일단 당장 지금 눈앞에 밥을 못 먹어가지고 막 굶어 죽을 것 같아. 당연히 행복하고는 좀 거리가 어느 정도 있겠지. 그래서 행복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 좀 어느 정도 경제적 안정이 보장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번 가볼게요. 기본적 생계 유지가 되고 자신의 필요를 충족해야 돼. 내가 지금 갖춰져 있는 필요, 내가 원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갖춰져야지 자아실현의 기회가 제공이 된다. 자아실현. 그러니까 내가 먹고 사는 데 있어서의 어떤 나는 이런 사람이지. 이런 자아실현의 기회가 제공이 돼. 그래서 특징 봐보시면 2번 봐볼게요. 국민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은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행복감은 소득에 비례하여 증가하지 않는다. 비례하여 증가하지 않는다. 이걸 이제 누가 이스털린이라고 하는 당시 경제학자가 제시했습니다. 이스털린의 역설. 자, 이게 뭐냐면은, 자, 오른쪽 아래 한번 봐볼게요. 오른쪽 아래 봐보시면은 자료 분석하자 세 번째 거 이 그래프가 있어요. X축이 뭐냐면은 연간 소득이라고 얘기하고요. Y축이 행복감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행복할까? 이 명제를 제시하고 그거에 대해서 한번 증명해 보는 거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 그래프를 딱 제시하면 7만 5천 달러래. 근데 7만 5천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연봉 8,400 정도 돼요. 8,400. 그러니까 한 달에 우리나라 돈으로 좀 한다면은 한 7, 800 정도 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월급이 한 700에서 한 800 정도라고 보면 되는데, 그러니까 100만 원 벌었어 행복해. 200만 원 벌었어 행복해. 300만 원 벌었어 행복해. 근데 쭉쭉쭉 올라가서 7, 800 정도 어느 정도 좀 도달을 하면은 900, 1000만 원 연봉이 막 1억이 넘어간다 하더라도 돈이 더 이상 늘어난다고 행복도가 올라가지 않는데.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일반적으로 뭐의 기준을 적용을 받냐면은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행복하다라고 하는 객관적 기준에 적용을 받아요. 죄송해요. 객관적 기준에 적용을 받고요. 그다음 밑에 있는 조건 같은 경우는 여기 그다음 조건은 돈이 많아도 더 이상 행복도가 올라가지 않아. 그러니까 연봉이 7만 5천, 즉 8,400이 넘어가면은 그 이후부터는 돈의 영향을 받지 않아. 다른 거에 영향을 받아. 이걸 이제 누가 제시하면 이스털린이라고 하는 경제학자가 제시했어요. 이스털린. 그러니까 보면은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 도달하고 기본적 욕구가 충족되면 소득이 증가해도 행복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이스털린입니다. 이스털린. 이거 하나 좀 봐주시고. 근데 반면에 스티븐슨이라고 하는 경제학자는 마지막 줄이죠. 어, 건강한 생활. 돈이 행복에는 미치는 영향 한계가 없다. 이거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다. 행복하다 이 얘기예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행복하다.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이건 뭐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이스털린이라고 하는 경제학자가 이렇게 제시했어요. 좀 이제 중때 얘기하기는 좀 그렇긴 한데 내가 형강 수업 때 만약 이거 했으면 내 얘기를 했을 거야. 제가 27살에 내가 27살에
그 주 7일을 일한 적이 있어요. 주 7일. 주 7일을 일한 적이 있어. 월화수목금토일 하루도 빠짐없이 다 일한 적이 있었어. 주 7일. 근데 내가 이때 한 달에 1년 동안 번 돈이 아니라 한 달에 내가 한 3개월 동안 얼마 벌었지? 한 달에 그때 1,500만 원씩 번 적이 있어요. 한 달에 1,500만 원. 27살에. 20대 후반에. 27살에 1,500만 원 벌기가 쉽지 않거든요. 학원 강사로 그렇게 돈을 벌었었어요. 근데 내가 그때 행복했을까, 안 행복했을까? 행복했을 것 같아, 안 행복했을 것 같아? 생각보다 별로 안 행복했어. 어. 아니, 쌤, 1,500만 원 벌면 행복하지 않아? 생각보다 행복하지 않았어요. 일단 주 7일이다 보니까 쉬는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친구 관계, 가족 관계, 뭐 가족하고의 어떤 뭐 가족 생일 이런 것도 못 가. 일하러 가야지. 친구 관계, 친구 생일 이런 거 어디를 가? 강의하러 가야지. 여자친구 헤어져요. 무조건 헤어져. 연애도 뭐냐, 나 아무것도 못 해. 그러니까 이때가 이제 1,500만 원을 벌었을 때 막 그때 돈 월급 받았을 때 행복하지. 그 이후부터 내 삶의 질은 쓰레기였어요, 그때는. 그래서 이스털린의 역설. 약간 비슷한 약간 뒷받침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자, 오른쪽 위에 가보시면. 그럼 경제적 안정을 갖추기 위한 요건은 대체 뭐가 있냐? 이거는 국가가 해야 될 요건에 대해서 얘기해요. 국가가 해야 될 요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고용 안정. 그치. 국가가 경제를 성장시켜 일자리를 늘리고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보장해줘야 된다. 최저임금이 2025년 기준으로 10030이요. 만 30원. 만 30원이라는 거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복지제도를 확충해야 돼요. 오늘 이거 정답이었죠? 테스트? 복지제도. 여행, 복지제도, 행복이 나와야 돼, 행복. 다양한 복지 정책을 통해 사회 구성원들이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복지제도라는 것 자체가 가난한 사람들한테 관심을 가져주는 거죠. 그렇죠?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들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뒷받침하는 게 오늘 배웠던 거죠. 맹자의 경제적 안정. 오늘 나랑 했었지. 유황산이면 뭐다? 유황심. 그렇죠? 경제적 안정을 어느 정도는 보장해줘야 된다. 유황산이면 유황심이다. 그렇죠? 유황산이면 유황심이다. 국가가 직접적으로 나서서 일정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줘야 된다. 반대말이 뭐야? 선비는 그럴 필요 없다. 이상적 인간이기 때문에 얘는 무항산이면 유황심이다. 그치? 국가가 나설 필요가 없다. 그쵸? 이거 이제 뒷받침하는 요소가 맹자의 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민주주의가 발전돼야 됩니다. 민주주의. 근데 이 민주주의가 발전되려면 모두 뒷받침돼야 되냐? 시민 참여예요. 여러분들이 그 정치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행복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독재 국가나 권위주의 정치에서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누리기 어렵죠, 아무래도. 어렵다는 얘기야. 그래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받고 정치적 의사표현을 함으로 이게 어디에 반영돼? 이게 정책에 반영돼야 돼, 정책에. 너가 제시하고자 하는 어떤 너의 목소리를 국가 정책에 이제 딱 반영이 되는 순간 행복도가 올라가, 실제로 돼요. 그럼 뭐를 갖춰야 되냐? 첫 번째, 민주적 제도를 갖추셔야 됩니다. 민주적 제도. 자, 대표적으로 의회. 우리나라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중에 의회가 있죠. 그 다음에 복수정당제. 우리나라는 단수정당제가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돼 있는 정당의 개수가 47개예요. 권력분립제도,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를 세 개로 나눴다. 이런 민주적 제도가 어느 정도 뒷받침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돼야 돼? 시민 중심 정치라고 있어요. 시민 중심 정치. 시민이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선거에 참여하거나 공직 진출, 정당 가입, 시민단체 가입하거나 이런 것들에 여러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지 행복도가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 한번 쭉 봐두시면 될 것 같고요. 어려운 건 별로 없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갖춰야 될 게 뭐야? 도덕적 실천과 성찰이야. 여러분들은 도덕적 실천, 여러분은 혼자서 살아가는 사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신과 타인의 행복을 함께 추구해. 니만 행복하고 딴 애들은 다 불행하고 있으면 너 행복하겠니? 안 행복하지. 그러니까 네가 살아가고 있는 속해 있는 공동체의 행복에 대해서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갖추기 위해선 도덕적 실천과 도덕적 성찰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한번 좀 볼까요? 그럼 도덕적 실천은 뭐냐면은 당연한 거죠. 여러분들 도덕적으로 실천하는 거, 어려운 사람을 봤을 때 도와주는 거. 친구랑 한번 싸울 때 남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요. 그래서 첫 번째 봐보시면은 무엇이 옳고 선한지 인식한지 판단할 수 있는 도덕적 사고를 갖추어야 됩니다. 일단 생각해야지. 아, 이거 올바른 것인가? 잘못된 거 아닌가? 일단 생각해야 돼. 생각을 하라고. 머릿속으로. 머릿속으로 이거 잘한 건지 못한 건지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타인을 아끼고 배려할 수 있는 도덕적 감정을 갖추셔야 돼요. 감정. 감정.
감정에 목말랐네, 막 이런 얘기할 때 감정 있잖아. 타인을 아끼고 배려하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사고와 감정을 실천에 옮기려고 하는 실천 의지가 필요해. 실천 의지가 필요해. 도덕적 실천 의지. 이 의지가 없으면 뭐하러 이걸 행동할 수 있겠어. 그렇죠? 이 세 가지가 갖춰야지 도덕적 실천이고요. 마지막으로 나는 오늘 잘 살았는가? 도덕적 측면에서 성찰해 보는 거야. 성찰의 뜻이 뭐야? 성찰은 그쵸. 너 입장에서 너가 지금 너가 살아가는 데 있어. 나 오늘 되게 쓰레기같이 살지 않았나? 나 오늘 되게 잘 살았나? 도덕적으로 나 오늘 잘 살았는가? 이런 걸 이제 뒤돌아보는 거예요. 이걸 이제 얘기하는 게 소크라테스가 얘기했거든. 이성을 바탕으로 한 도덕적 성찰과 선한 삶을 강조했다. 그러니까 너 오늘 살아간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성찰해 보는 거예요. 뒤돌아보는 거예요. 이걸 갖추기 위한 요건 뭐 해야 돼? 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거. 이걸 역지사지라고 불러요. 역지사지. 역지사지 하기가 되게 어렵지, 사실은. 근데 친구랑 싸울 때도 어때? 아, 제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려고 막 노력하면 그게 어른이래요, 보통. 근데 나도 약간 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남의 입장에서, 너네 입장에서 생각해보려고 난 되게 많이 노력하거든요. 학생 입장, 난 강사니까 아무래도 너네 입장에서 생각해봤을 때, 아,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이건 역지사지를 되게 많이 생각하는데, 근데 이제 다른 친구 관계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역지사지로 생각하려고 엄청나게 노력해요. 왜냐면 잘 안 되거든요, 잘. 잘 안 돼. 근데 그거를 하는 순간 이제 어른이래. 근데 나도 그럼 어른이라고 하기 좀 어려운 거야. 그런 것 때문에. 완벽하게 어른일까? 남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다음 마지막 뭐야?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거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고통에 좀 공감하고, 뭐 기부하고 봉사하고. 뭐 이런 것들이 도덕적 실천. 어렵지 않죠? 네 가지. 자, 옆에 한번 가볼까요? 자, 소크라테스와 공자에 대한 글이 나와요. 하루하루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보다 아름다운 삶은 없습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그래서 나는 약간 그게 있거든요.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나가 좀 더 성장한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어. 그러니까 어제보다 나는 오늘이 좀 더 성장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되게 많이 하려고 노력하거든요. 내 스스로는요. 잘 안 돼. 근데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찰이야. 이거 누가 얘기했어? 이거 소크라테스가 얘기했어. 그러니까 이제 막 힘들어하는 애한테 자꾸 비교하지 마세요. 남들하고. 남들하고 비교하지 말고 너 어제의 너와 지금의 너를 같이 비교하세요. 아, 어제 나 너무 좀 바보 같고 어제 너무 좀 내 자신이 한심했으면은 오늘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비교하세요. 자꾸 남하고 비교하지 말고. 그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군자가 진정한 즐거움으로 여기는 것은 인의 예지가 마음속에 퍼져서 뿌리를 내려 온몸에 퍼져서 온몸에 말하지 않아도 저절로 행하게 된다. 이건 도덕적 실천의 중요성이에요. 이건 공자가 얘기했어. 이건 공자가 얘기했다. 이걸 봐주시면은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두 번째 나눠드렸던 주간지 있죠? 이단원 온라인 자료실에 있는 거 보셔도 돼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만 행복하다. 이 네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만 행복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두 번째 나눠줬던 프린트, 여러분 학교 프린트에 있는 주간지, 이거부터 좀 이단원의 두 번째 거, 오늘 내가 드렸을 거예요. 행복 실현의 조건. 행복 실현의 조건. 이거 한번 좀 보도록 합시다. 자, 프린트에 뭐가 적혀 있는지 한번 봅시다. 자, 네 가지 요건 제시되어 있죠? 자, 좀 볼게요. 일단, 정주 환경의 의미를 물어보고 있죠. 무슨 환경? 정주 환경의 의미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정주 환경은 뜻이 뭐라고 했죠? 그렇죠. 일반적으로 인간이 살아가는데, 인간이 만들어내지 않은 환경과 인간이 만들어낸 환경, 자연 환경과 인문 환경을 같이 아우르는 게 일반적으로 정주 환경이에요. 여기서 오답 코드는 뭐가 나오고 있어? 자연 환경만 뜻하는 것이다. 정주 환경은 자연 환경만 뜻하는 거 무조건 틀리죠. 그렇죠? 필요성, 안전하고 쾌적한 보금자리 등의 질 높은 정주 환경이 마련되어야 그래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옆에 보시면 깨끗한 물, 대기, 토양 이런 거는 무슨 환경이에요? 그렇죠. 자연 환경에 속하고요. 잘 갖추어진 치안이라든가 위생이라든가 보건, 의료 뭐 이런 것들은 무슨 환경이야? 인문 환경에 해당이 되겠죠. 인문 환경, 자연 환경, 인문 환경. 어렵지 않고 인간이 만들어낸 환경, 인간이 만들어내지 않. 이게 시험 문제 나온다고 이게. 이게. 이게 나온다고, 이게. 자, 네모 표시 다시 해볼게요. 이게 나와요, 이게. 이중안에 누구? 택리지. 이중안에 택리지. 이게 나와요, 택리지. 자, 한번 해볼까? 자연적 조건으로서 풍수적이래, 풍수. 내가 뒤에 산이 있고 앞에 물이 흐른다. 이건 뭐에 해당이 되겠어? 이건 지리에 해당이 되겠죠, 지리에. 사람이 살아가는데 이익을 준대. 생활에서의 이익, 경제적 요소. 이건 뭐에 해당이 되겠어요? 바로 생리가 해당이 되겠지, 생리. 생리. 그 다음에 산과 물.
산과 물이 있어. 아름다운 경치. 이건 뭐에 해당이 되겠어요? 산수에 해당이 되겠죠. 산수. 그다음 마지막 주변의 이웃들의 마음 씀씀이와 풍속을 얘기하는데 이건 뭐가 되겠어요? 인심이 해당이 되겠죠. 이중 안에 택리지 이 정도 하나 좀 봐주시고요. 30페이지 다라비 사례라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교과서 할 때 그 뒤에 있는 내용 다시 한번 저랑 좀 보도록 합시다. 이런 사례 같은 경우도 나올 수 있거든요. 뭐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저랑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자, 두 번째 행복하기 위한 요건은 뭐가 있죠? 바로 경제적 안정이죠. 경제적 안정. 자, 경제적 안정은 그쵸? 생활에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안정적이고 누릴 수 있는 상태. 생계를 유지하고 기본적 생계, 필요를 충족할 수 있어 경제가 안 실현할 때 행복한 삶을 실현할 수 있다. 자, 조건. 일정 수준의 이상의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그치. 정답이 뭐니 이거? 일자리 보장. 그쵸? 일자리가 보장돼야 돼. 그쵸? 일자리가 보장이 되고 그 다음에 정부의 무슨 정책? 복지 정책. 그치. 복지제도 혹은 복지 정책이 실현돼야 된다. 복지 정책. 그다음에 일자리가 보장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라고 했죠. 시험 문제 나오는 건 뭐가 나오겠어? 이게 나와요, 이게. 이게 나온다고. 맹자의 그치. 유황산이면 유황심이다. 유황산이면 유황심이다. 그다음 누구의 역설? 이스털린의 역설. 이스털린. 이스털린의 역설은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무조건 행복하다라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이스털린 역설. 자, 민주주의 발전이죠. 민주주의 발전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우리나라의 국민이 주권자로서 정치 권력을 행사하는 제도다. 그렇죠. 민주주의가 발전한 사회일수록 시민의 권익을 보호받고 각자가 원하는 삶의 방식을 자유롭게 추구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회적, 국가적으로 민주적 법과 제도를 확립하고 있다. 설립이 자유로워야 된대. 두 개 이상의 정당이 항상 존재한다. 이거 무슨 정당제 아까 봤던? 그치. 우리나라는 복수정당제를 운영하고 있어요. 47개의 정당을 자유롭게 운영을 하고 있다. 복수정당제고요. 그 다음에 국가 권력을 나눈대요. 어떻게 나눈대? 여러 기관에 나누어 견제와 균형을 이룬다. 견제와 균형. 이건 무슨 분립제도? 권력 분립제도. 권력을 나눈다. 삼권 분립제도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권력 분립제도. 그 다음에 국가의 통치, 의회. 의회는 입법부잖아. 그쵸? 입법부에서 제정한 법률에 의해서 국회의원들이 있는 입법부. 이건 무슨 의회주의. 그치? 의회주의. 그 세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시민으로서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시민으로서 해야 되는 거.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겠죠? 자, 첫 번째, 투표권 행사. 투표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건 뭐가 되겠어? 정답이? 어, 직, 직접적 정치 참여래요. 직접적 정치 참여. 정치 참여를 하는 거. 그럼 여러분 정치 참여할 수 있죠? 여러분들도 정당 가입 가능해요. 집회 시위 참여할 수 있고요. 집회 시위 너무 참여하지 마세요. 너무. 어, 요새 너무 아니, 또 정치적인 얘기하면 또 이제 안 되니까. 어쨌든, 집회 시위. 좀 요새 이상한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어쨌든, 공직자로 선출되어서 집회 시위에 참여, 직접적 의사표현. 근데 집회 시위 참여하는 게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저기 막 경찰차 때려 부수고 막 그러지 말라고. 저기 법원 가가지고 폭동 일으키고 그러지 말라고. 집회하는 거 좋지. 시위하는 거 좋지. 그거를 근데 법적 테두리 안에서 해야지. 그걸 법을 그냥 무법지대라고 해가지고 막 법원 가가지고 지 맘에 안 나오는 판결 나왔다고 해서 때려 부수고 그러지 말라고. 당연히 안 그러겠지만은. 단체 활동하죠. 정당, 이익집단, 시민단체. 이건데 여기서 문제가 필기한 거 보면 이게 나올 수 있거든요. 이거 한번 볼까? 정당하고 여기 정당하고 시민단체랑 이익집단이랑 차이가 있어. 이익집단은 뭐를 추구하냐면은 사익을 추구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울 송파구 학원 연합회. 이건 이익집단이야. 송파구 학원의 이익을 위해 이익을 대변하는 집단이죠. 근데 시민단체 같은 경우 환경단체 같은 거. 그렇지. 이거 두 개 차이점 좀 봐주시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도덕적 성찰과 실천, 자발적으로 타인을 뭐한다? 존중하거나 공경에 처한 사람을 도와야 된다. 그치? 타인을 존중하거나 곤경에 처한 사람을 돕는다. 도덕적 실천을 통해 이건 정답이 뭔지 모르겠어. 이거 오피셜 뭐니? 오피셜 뭐죠? 이건 난 잘 모르겠더라. 이거는요. 오피셜 저기 뭐야 채팅창에 좀 올려주세요. 알겠죠? 두 개. 이거 내가 아무리 찾아도 모르겠더라고. 도덕적 실천을 통해 뭐를 느낄 수 있다.
도덕적 실천을 협력적 행위를 촉진할 수 있는 신뢰, 규범, 네트워크 등의 뭐를 증진하여 사회 전체 행복도를 높일 수 있다. 이렇게 말하네요. 이거 오피셜 정답을 좀 알려주세요. 심리적 만족감 첫 번째, 심리적 만족감이래요. 두 번째가 뭐죠? 내가 아무리 찾아도 이거 뭔지 모르겠더라. 심리적 만족감. 두 번째는 뭐죠? 상호작용 공동체. 응? 아, 공동체. 이 뒤에 게 공동체래요. 공동체. 상호작용 공동체. 신뢰 규범 네트워크 등을 증진하여 공동체 전체 행복을 실현할 수 있다. 그치? 이렇게 말합니다. 공동체 전체 행복을 높일 수 있다. 그러니까 신뢰, 규범, 뭐 네트워크 등의 상호작용을 증진하여 공동체 전체 행복. 그게 막 중요한 건 아닌데, 그래도 알아주시고요. 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남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남의 입장. 그게 바로 뭐야? 역지사지. 역지사지. 그 다음 소크라테스가 얘기했던 지덕복합일설이라고 있어. 교과서에 있는 건데, 이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좀 더 볼게요. 지덕복합일설이라고 있어. 이게 아까 얘기했던 그 성찰하는 거야, 성찰. 지덕복합일설. 지덕볼, 역지사지. 자, 도덕적 실천을 통해 사회적 자본을 감소, 사회적 자본이라는 단어가 나와. 사회적 자본 중요합니다, 이거. 신뢰 규모, 상호작용. 이거 사회적 자본을 감소시키면 공동체 전체 행복을 높이는 게 아니라 낮추겠죠. 이스털리너스는 단기 정해 상관계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소득 변화와 행복의 변화가 이어지지 않는다. 그쵸, 맞죠? 소크라테스에 따르면 지혜의 덕을 갖춘 사람도 행복하지 않을 수 있다. 이게 뭐 지덕복인데 이 지혜의 덕을 갖춘 사람이 행복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결론이야. 지혜와 덕을 갖춘 사람이 행복하지 않을 수 있다. 이것도 오피셜 정답이 뭐였죠? X 같긴 한데 마지막 게 X이긴 한데 오피셜로 뜨면 X였나요? O였나요? 체크를 안 했나요? 혹시 마지막 거? X 맞잖아요? 5로 혹시 돼 있을까 봐. 난 X인 것 같은데 혹시 5로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필기 안 하셨어요? 음. 진도를 안 나왔어요? 그쵸, X 맞죠? X가 맞아요. X가 맞습니다. 아, 진도 안 나와봤는데 있구나. 어쨌든 여기는 지혜의 덕을 갖춘 사람이 행복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 행복하지 않을 수 있다가 아니야. 그래서 지혜와 덕을 같이 갖춘 사람. 이게 지덕복합일설이라고 보면 돼요. 자, 여기까지 봐주시고요. 그래서 오늘 여기 진도한 거 나온 거, 조금 약간 주목할 만한 게, 이 지덕복합일설, 이거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심화해서 좀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어디냐, 이 인도의 다라비 사례, 이것도 좀 한번 교과서에 있는데요. 한번 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뒷페이지에 있는, 기출문제, 이 기출문제, 작년에는 두 문제 나왔거든요. 두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이건 뭐, 금방 하죠. 이거 어렵지 않아요, 이거는요. 내가 그냥 미리 푼 걸로 그냥 풀이 들어갈게 알겠죠? 자, 여기 다음은 행복 실현의 조건 24년도 거야. 24년도 거. 다음은 행복 실현의 조건에 관한 게임 규칙을 설명한 것이다. 게임 규칙에 따라 이동하게 된 경로로 옳은 것은 출발 지점은 A래요. 출발 지점은 A래, A. A인데 가나다라 순서대로 진행한대. 부합하면 실선 방향, 부합하지 않으면은 음, 점선 방향으로 이동한다. 가볼게.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진로 분석. 이거 맞는 표현이거든. 그럼 이게 맞는 거야. 1번으로 여기로부터 가요. 형광펜으로 표시할게. 맞죠? 그 다음, 시민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는 민주적인 제도를 마련해야 되겠죠. 그럼 맞죠, 이것도. 맞으니까 2번이 맞겠죠? 이쪽으로 실선으로 가야 되겠죠. 그 다음, 마지막 3번. 바람직한 삶에 대한 성찰을 토대로 도덕적 가치를 실현해야 되겠죠. 맞는 표현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실선으로 또 가야겠죠? 마지막, 국민소득이 높을수록 행복도가 높아지므로 국민소득만을 증대시키면 안 되겠지. 틀렸죠. 이스터린의 역설에 따르면 그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되돌려보냐. 다시 되돌려보냐. A, B, C, D, C가 되겠지. 그래서 어려운 문제 아니야, 이거는요. 이 파트는 한 문제 나왔기 때문에 어렵지 않고요. 자, 그 다음에 9번 가볼게. A의 입장이 가지는 특징으로 옳음. A는 행복 실현의 조건, 행복한 삶을 도덕적으로 행위를 하는 거, 이렇게 보는데. 기부나 사회봉사 실천. 맞겠죠? 옳고 선한 것에 대한 인식 맞겠죠? 자신의 언행이 부족하면 자네 반성하니 바로 잡는 거 맞겠죠? 다 맞는 거기 때문에 높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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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뭐 찍어야 돼? 니은 찍어야 되겠죠. 높고 높고 높고.
이런 거 틀리면 이제 올림픽 대교 가면 돼. 올림픽 대교. 이렇게 쉬운 거 틀리면 안 돼. 이거. 여기까지 봤고요. 올림픽 대교 너무 심한 말이었나? 23년도 것도 쉽죠? 23년도 것도 이게 보통 기출은 반복되지는 않는데 이건 반복되는 기출. 이 모의고사에 나왔던 패턴이거든요. 가나다가 실선 방향. 이것도 뭐 해볼까? 고용 안정, 경제적 불안, 경제적 불평 해소 노력 필요하죠. 맞죠? 그다음 바람직한 가치, 도덕적 사고 필요하죠. 권위주의가 필요하겠니? 안 필요하겠죠. 교통 치안, 문화시설, 인문적 요소에 많이 틀렸죠. 자연환경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2번이 나와요. 2번이 나온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23년도에 한 문제 나왔고요. 22년도 한번 가볼까? 22년도 이중환의 택리지 나왔어. 이중환의 택리지. 이중환의 택리지 22년도 거예요. 22년도 거. 이중환의 택리지에 나오는 질 높은 정주환경에 대해서 배웠대. 지리는 풍수적 명당 맞죠? 지역의 풍속과 이웃 간의 정을 얘기하는 건 생리가 아니라고 인심으로 바꿔야 되겠지. 땅에서 생산되는 이익은 녹지가 아니라 생리로 바꿔야 되겠지. 생리. 이건 뭐 어렵지 않고요. 자, 그다음 19번 가불병에 대한 설명. 옳은 거. 남을 위해서 돈을 쓰는 사람이 더 행복을 느낀다. 도덕적 실천의 사례가 되겠죠. 민주주의 실현에 민주주의 실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쾌적하고 생활에 편리한 시설, 질 높은 정주 환경을 얘기하고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자, 갑은 도덕적 실천, 복지 정책을 얘기하는 게 아니지. 얘는 복지 정책을 얘기하지 않았죠. 얘는 경제적 안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1번은요. 도덕적 행위와 실천이 어렵지 않고요. 지역 격차 줄인다. 이것도 해당되는 말 아니죠. 정치적 권리 신장보다 틀렸죠. 비대하여 커진다. 이것도 틀렸죠. 2번이 정답이에요. 이거는 뭐, 이 파트는 틀리시면 안 돼요. 알겠죠? 내가 볼 때 한 두 문제에서 한 문제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서술형으로 나오기 딱 좋으면 유황산이면 유황심이다. 이게 나오지 않을까? 느낌으로는. 유황산이면 유황심이다. 유황산, 유황심. 자, 여기까지 봐주시고요. 프린트는 여기까지 마무리하시고, 2-1 파트 한번 가봅시다. 2-1. 오늘 배웠던 거. 오늘 내가 2-1 프린트 내가 줬었죠. 2-1 프린트. 오늘 배운 거. 방금 전에 이제 진도가 마무리됐고, 2-1 파트에서, 저번에 이거 하다가 말았던 것 같은데, 여기 한번 가볼게요. 오늘 이거 했었죠? 가사상가. 두 개 고른 거. 이 갑사상가는 누구였어? 이 사람은 스토아파였고요. 스토아파. 이거 오늘 했던 거, 24년도 거 오늘. 그 다음에 을사상가는 누구였죠? 이사상가는 에피쿠로스. 그치. 에피쿠로스 학파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오늘 저랑 했었기 때문에 네, 2번, 3번. 오늘 이거 테스트 쳤는데 대부분 다 맞았더라고. 잘 하셨어요. 내가 잘 가르쳤나 봐. 그쵸? 잘 완벽하게 아신 것 같아요. 오늘 테스트 좀 더 꽤 높더라? 좀 마음에 들었어요, 오늘. 좀 높아가지고. 좀 뿌듯하더라. 좀 뿌듯했어, 오늘. 자, 그 다음 6번 같은 경우는 했었죠? 신고 하나 된다. 그 다음에 하늘로부터 도덕적 본성을 보여 인을 실현한다. 인. 그치, 인. 청정한 불성을 바탕으로 중생문제 실천을 통해 해탈의 경제에 이르는다. 그치. 이거는 유교하고 불교. 이런 것도 이제 틀리면 올림픽 대교 가야 돼. 이거 쉽잖아, 이거. 자, 그 다음에 3번 이거 좀 해야 돼. 이거 봐. 1이나 유랑 목적. 이거 여행이고요. 그냥 국민 정치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중점을 둔다. 이거는 복지제도야, 복지제도. 그러면 이제 여기 들어가는 게 행복밖에 없죠, 행복. 행복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돼 있어, 먼 거. 정답 몇 번이 있어. 선사시대는 노력이 아니라 그냥 우연한 기회에 운 좋게 나에게 주어진 거 이런 느낌이죠. 선사시대 때 행복은. 여기까지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뒷페이지에 있는 거, 이것도 했었죠. 행복은 궁극적 목적이며 탁월하게 수행한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되겠지. 순간적인 즐거움을 느끼는 게 아니라 감각적 쾌락보다는 이성에 따르는 삶을 추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거는 뭐 어렵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23년도 거 한번 가볼게요. 23년도 거도, 23년도 거, 사막 지역, 그쵸. 서해안성 기후. 여기에서는 깨끗한 물을 넣는 것이 행복의 기준이고, 북유럽 지역에서는 햇볕, 그쵸. 70년대 가나에서 벗어나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것도 저번에 했었던 것 같아요. 4번 표기 되는 거 보니까. 옆에 19번 한번 봐봅시다. 19번. 행복한 인생의 시작이나 끝은 쾌락이다. 쾌락이래. 다만 내가 말하는 쾌락은 방탕한 자들의 쾌락이 아니라 육체의 고통과 마음의 불안이 없는 상태이다. 이 사람 누구예요? 바로 아타락시아. 그쵸. 바로 에피쿠로스 학파가 되겠죠. 에피쿠로스 학파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거 혹시 기억하니?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더불어 살아가면서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도덕적 본성을 지한다. 이거 공자가 얘기했지. 공자. 유교학자였던, 유학자였던 공자가 되겠죠. 자, 1번부터 할까요? 행복은 육체가 아닌 정신의 고통이 소멸되네. 아니야. 육체도 없어져야 돼요. 육체도 없어져야 돼요. 육체도 없어져야 되고, 정신의 고통도 없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1번은 틀렸죠. 그러니까, 아니, 에피쿠로스 학파가 내가 육체적 고통도 없어야 된다고 했죠. 정신의 고통만 없어야 돼요. 2번, 인위적인 것을 더해서 자연 그대로. 이건 도교에 대한 얘기죠, 도교. 아마 19번까지 하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 시간이 없어서. 3번, 행복은 사랑. 그치, 사람을 사랑하는. 인이 내가 오늘 수업할 때 뭐랬어? 사랑하는 거라니, 사랑. 행복은 이성적 존재인 인간이 추구하는 궁극. 이거는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한 얘기죠. 아리스토텔레스. 행복은 영원하고 완전한 게 신과 하나가 된다. 이거는 중세 시대가 되겠죠. 중세 시대. 중세 시대가 되겠죠. 19번까지 마무리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뒤에 22년도 것도 한번 풀어보시고 윤리가 그 생각보다 기출이 많지는 않아요. 아마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또 혹시 모르니까 좀 딥한 것까지 해서 다음 주에 좀 인간과 자연의 관계하면서 수능 특강 문제를 좀 저랑 같이 풀어보도록 합시다.